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 셸던 조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가지고 원장님 네. 되게 이렇게 기분들이 좀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원장님 또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아유, 뭐,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얼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반기는 웃음이 환하게 네. 나오네요.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사실은 네. 원장님 모시고 어떤 이야기 해볼 거다 주제를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오늘 주제가 비타민과 수액 치료 그리고 피부 표백 그러니까 뭐 피부 미백 이야기겠죠. 네. 요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인터뷰 이 네. 질문지 내용을 조금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되게 재미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에 미역국이 있다면 남미에는 비타민 생명수가 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네.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 힘들었다 이런 말 하실 때 많이 하는 말씀이 애 낳고 미역국도 못 먹었어. 네. 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네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참 뭐랄까 서글픈 얘기인데 네. 사람이 몸에 살아가는데 비타민은 아니지만 요오드라는 성분이 필요해요. 네. 갑상선에 필요한 성분이라서 네. 중요한데 그게 슬프게도 바닷가에 주로 많아요. 생선이나 미역 이런 거. 네. 지방에서는 요오드를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미역을 말려다가 보부상들이 이제 내륙으로 가져가서 네.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그게 모자라면 힘도 없고 기운도 떨어지고 특히 애 낳을 때 되면 네. 양분을 애들한테 줘야 되니까 더욱더 모자라서 아, 그렇군요. 경험적으로 그분도 알았던 거예요. 네. 미역국을 먹으면 좋아진다.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피를 맑게 해준다 네.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요오드 부족을 해결해준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 뭐 바닷가에 널리는 게 미역이니까 비싸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것조차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몸이 부실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재밌게도 이런 비슷한 얘기 남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만 바뀌었다 뿐이지 비슷한 이야기가 그럼요.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네. 깜놀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미 친구가 내가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우리 엄마가 비타민 주스를 못 사 먹는 바람에 네. 내가 우리 엄마도 아팠고 나도 몸이 허약하다. 영어로 이제 스페니쉬로 비타미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 맞냐고 내가 비타미나 맞다고. 네. 예, 정말 비타민을 못 먹어서 몸이 허약해졌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네. 미역도 아니고 비타민이다. 왜 비타민이 그랬을까라고 네네. 보니까 그 나라 남미 분들이 먹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식. 그렇죠. 주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옥수수 그런 거 많이 먹죠. 네. 근데 네. 옥수수는요 참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안에 비타민 B3라고 하는 성분이 부족해요. 네. 나이아신인데 그게 비타민 B3가 모자라면 희한하게도 이제 이름도 어려운 펠라그라라는 병이 걸려요. 펠라그라. 네. 좀 무시무시한 병인데 그래요. 사람 피부가 안 그래도 까맣지만 더욱더 까매지고 벗겨지고 정신착란에 기억 감퇴 그러니까 사람이 미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네요. 그 사람들은 그때 악령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심하게 하면. 네네네.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골골하고 일찍 죽고 이런 거 보고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 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힘들고 오래 살지 못했었는데 그랬겠어요. 서양 문물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서양에서 유럽에서 특히 비타민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가로약 형태로 왔는데 네. 그걸 물에 타서 먹어보니까 그 병이 싹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저주라고 했던 거. 그래서 네네네. 그다음부터 비타민을 뭐라고 팔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뭐 번역하자면 뭐 신의 은총이 가득 담긴 뭐 생명수. 우리나라 사람 좀 만병통치약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너무 거룩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름만 거룩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화려하게 생긴 호리호리한 꽃병에다 담아가지고 뭐 대단한 무슨 엘릭서 뭐 이런 개념으로 네네.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 팔았던 분이 거부가 되셨어요. 진짜 그렇겠네요. 부자가 아니고 그냥 네네. 거부가 되셔서 얼만큼 거부가 됐냐 하면 네. 자기 이름으로 박물관을 지셨어요.
박물관을 지어서 그때 팔았던 병을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누군가는 거부가 되고 그렇지만 뭐 본인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영양 결핍으로 인한 네. 그 해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모두 아프기만 하면 모두 비타민 먹으면 난다고 생각. 우리 왜 어릴 때 네. 뭐 다치기만 하면 빨간 약 어딨니? 뭐 이러고 이렇게 바르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임신을 하거나 아프면 반드시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무슨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남미에 가면 네네. 비타민 제제들이 무슨 홍삼 대접을 받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의 농담아니에요, 정말. 홍삼처럼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히스패닉에서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네네. 물어보세요. 너희 엄마 혹시 아기 낳고 비타민이나 먹어봤냐? 어렸을 때 뭐 잘 먹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네네. 재밌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네. 원장님, 네. 그 나라마다 어떤 음식을 주식으로 먹느냐, 그래서 생기는 어떤 결핍들을 다른 거가 대체해 줌으로써 이게 원활하게 좀 어떤 불균형을 좀 균형 감각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역사와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가네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역사란 비타민이 발견된 계기도 우리 이제 과거의 병들, 알지모르던 뇌질이라고 불렀던 병들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건데 네.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게 왜 아픈지는 전혀 몰랐지만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네. 예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를테면 옛날에 이제 선원들이 네. 큰 바다에 항해를 할 때 오래 이제 지낸 선원들일수록 어느 날 갑자기 뭐 윗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결국은 죽는 병이 아, 생겼어요. 진짜요? 그건 역사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걸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면 괴혈병이라고 그래서 괴혈병. 그렇겠네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뇌질인데 네네. 피가 혈이 계속 나는 그러면. 병이니까 괴혈병이 생겨가지고 일견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배에서 자꾸 죽고 그러니까 처음엔 네네. 저주라고도 생각을 했죠. 저를 생각해갖고 사람은 뭐 바다에서 오래 못 사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느 순간인가 어느 사람이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괴혈병이 안 걸리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과에 비타민 C가 있었거든요. 네. 괴혈병은 비타민 C 결핍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배에는 사과통이 실렸죠. 아. 모든 사람들이 사과 없으면 항해를 진짜요? 중단하고 내려서 사과를 다시 보충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없으면 항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런. 그러니까 배를 타면서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섭취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생긴 게 된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데 사실 원인을 모르니까 무섭고 진짜 신의 저주가 아닐까, 뭐 귀신 그렇죠. 들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방법은 있었어요. 생선을 날로 먹었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생선 안에 비타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날로 먹지 않고 구워 먹거나 익혀 먹으니까 생선 비타민이 파괴됐을 뿐이죠. 아, 그러네요. 또 조리법.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나라에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없어진 병이지만 각기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포함해서 네. 옛날에는 너무나 흔한 병이었고 이것도 신의 저주라고 이제 하늘이 내린 벌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원인을 따져보면 네. 비타민 B1이라는 성분이 부족한 거였어요. B 중에서 거의 첫 다 번째 원. 비타민 계통이 부족한 주로 거예요. B 계통이 모자랐어요, 많이. 그러네요. A 계통 지용성 것들은 먹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네네. 많은데 이상하게 수용성은 그렇게 보충할 기회가 없었는지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각기병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렸을 때 뭐 각기병이 이제 그런 거예요. 시름시름 사람이 비루 먹은 것처럼 골골 앓다가 죽는 거.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비루 먹은 말처럼 힘이 없이 골골골골 거리는 건데 이유도 없이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그냥 골골대요? 골골대고 힘도 없고 뭐 사람 고치를 못하는 병이었는데 이게 쌀 먹는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네. 이게 금수저가 더 잘 걸리고 흑수저가 잘 안 걸리는 병이었어요. 재밌는 말인데 네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잘 먹고 네. 돈도 많고 뭐 부유하셔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는 집에 자제분들이 더 많이 걸리셨고 오히려 뭐 돌쇠네 집안 돌아하시는 분들에서 안 걸려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쌀을 그냥 먹지 않고 도정이라고 해서 쌀 껍질을 싹 깎아서 하얗게 만들어 먹는 흰쌀 백미. 돈 없으신 분들은 현미 네. 먹었잖아요. 네, 근데 네. 도정하는 과정 중에서 쌀 눈이 떨어지는데 쌀에는 쌀 눈에만 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 깎아서 하얗게 먹을수록 다 각기병이 더 잘 걸리게 되고 그런 네. 거 없이 다 먹은 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뭐 흰쌀밥은 안 좋은 거고 현미가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아니 네.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닌가요? 영양학적으로는 사실 현미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근데 지금은 뭐 비타민 드링크도 많이 드시고 딴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비타민 굳이? 모자랄 일이 없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그런 맹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네. 보리밥이랑 섞어서 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그렇죠. 네, 많이 그래서 하시죠. 옆에 친구 거 도시락에서 이렇게 몇 개 현미, 뭐 네. 보리쌀 이런 거 찍어서 네. 제 밥에 이렇게 넣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요, 밥 먹는 거, 이렇게 배고픈 거 걱정 안 하고 지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요. 뭐 네네.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쌀은 귀한 재료라서 쌀만으로 모든 걸 다 못해서 뭐 쌀 못 먹게 보리밥 섞으라고 제안했었고 네네. 쌀 막걸리 이런 거 못 만들게 했고 쌀 계통을 가지고 술을 못 빚게 막았죠. 왜냐하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죠, 술을 그렇죠.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그래서 그러네요. 각기병은 영어로 베리베리라고 하는데 네네. 베리베리가 스리랑카어에서 온 말이라는데 아. I can't, 난 할 수 없다. I can't 아, 이런 그래서 거를 비실비실하고 비실비실하다. 그랬다는 거. 어느 나라 공통적인 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예전에 뭐 농민들 네. 또는 뭐 이렇게 하인들 이런 분들이 드셨던 음식들이 네. 각광을 받잖아요. 야채 위주로 뭐 네. 된장, 네. 뭐 그리고 뭐 현미 뭐 이런 거 섞어서 먹는 게 건강식이다. 그러면 반면에 뭐 네. 고기만 먹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리는 뭐 그런 부족 현상도 있었겠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네. 참하고도 뭐 네. 이런 TV를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거 정말 재밌게 봤고 또 슬프게 봤어요, 사실. 네네. 아, 그거 무역하겠다고 그 온갖 눈물 나는 고생을 하시면서 봤는데 가서 네네. 보면 그 무역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말하고 소금을 주고 그리고 찻잎 조금 갖고 온 거잖아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거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자동차 갖다 주고 커피 한 봉 받아온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뭐가 절박했길래 이분들이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에 목숨 걸어야 됐나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이것도 비타민 얘기예요. 비타민 얘기인데 그 고원지대에서는 추워서 식물이 잘 안 자라요. 그렇죠. 물론 척박하니까. 척박하니까 동물이 먹을 풀은 자라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먹는 건 아무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고기를 주식을 하게 되는데 고기를 날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혀 먹으니까 비타민 다 파괴돼 버렸고 네. 그러니까 고기만 먹고 살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타민이 부족하게 돼요. 특히 아무래도. B계통에. 네네. 근데 B계통이 B1도 있고 3도 있고 6, 9, 뭐 12 다 있는데 네. 그게 부족하면 그냥 이유 없이 시름 앓다가 똑같이 골고 하고 각기병처럼. 꽃기병 똑같이 네네. 각기병도 생기고 네네. 그거 말고 B계통 에너지에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시름 앓다가 죽어요. 네. 오래 못 사시고. 음. 근데 보니까 중국 차를 먹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이 오래 사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게 생존 문제에 연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왔겠죠. 그리고 그 귀한 말과 소금을 갖다 주면서 네. 차 말린 몇 잎을 또 가지고 오는 고작 거군요. 차잎 한 덩이 한 네. 가마니도 아니죠. 자루 몇 개 갖고 오겠다고 그 그러겠죠. 먼 거리를 가서 말 주고 소금 주고 야 이런 일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생존하는데 차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래서 그랬네요. 얼마나 비타민이 부족했으면 그렇게 그냥 찻잎에 오래 나는 그 미량의 네네. 조금 그 정도 가지고도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었을까. 그러네요. 그러니 뭐 아니 제가 네. 이렇게 보면 왜 그 의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네. 그 세계의 좀 두루두루 왜 그 역사를 좀 공부하잖아요. 배경을 알아야만 네. 어떤 병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나 네. 그런 거를 좀 수강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네. 오늘 지금 여기에 네. 8208님도 안아파 원장님 오늘은 세계사 강의하시네요라고 하시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너무 많이 재밌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배우는 게 발전이라는 건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생겼나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좋은 일도 생겼고 나쁜 일도 생겼지만 네. 자꾸 해보는 과정 중에서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왔구나를 이해를 해야 네네.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네. 지금 오늘 새롭게 배운 거는 사실 주변에 요새 비타민 종류는 너무 널려 있잖아요. 진짜 네.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아서 네.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불과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는 이게 정말 절박하고 절실했구나. 네. 또 어떤 비타민의 좀 유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잠시 또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네. 돌아와서 네. 또 나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셸던 조 원장님 모시고 오늘은 비타민과 수액 치료 그리고 피부 미백 이야기 또 그 유래들에 대해서 특별히 요번 전 시간에는 비타민의 유래 어떻게 해서 비타민이 이렇게 더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네. 노출이 되고 또 어떤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수액 치료 네. 여기에서 수액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럼 수액 치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비타민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드링크도 많고 먹는 알약도 많고 다 많아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뭐 하루에 병원치 하나씩 먹는다면 비타민이 부족할 일은 사실 없죠. 네. 그렇긴 한데 사람이 보면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일도 힘들고 거기다가 가끔 폭음도 하시고 네. 뭐 수변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비타민 재고가 꼴랑꼴랑꼴랑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을 들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뭐가 안 좋아서 뭘 먹어야지 하고서 비타민을 드기 시작하면 네. 사람이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은 제한이 있어요. 하루에 이를테면 급하다고 비타민 한 컵에 다 드신다고 그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루에 조금씩 커피 드립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이제 너무 위험하게 내려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갑자기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먹어봐야 다 배출이 되니까. 조금씩 흡수되니까 한 달, 두 달은 꾸준히 드셔야 천천히 이제 네, 슬슬 네. 올라가는 거지. 급하게 갑자기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게 소화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흡수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 생기면 그냥 주전자로 커피 붓듯이 그냥 네. 혈관에다 직접 바탕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내가 급격하게 어떤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네. 이제 뭐 내 몸에 쌓여있던 비타민이 재고가 딸랑딸랑 할 때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급하게 처방을 좀 하는 거네요. 급하게 뭐 이머전시로 창고를 채운다랄까요? 네, 그냥 네. 뭐 어떻게든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그럴 네. 때는 직접 혈관에 넣어주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간에 뭐 이런 거, 간 대사 이런 거 없이 아. 바로 직접 올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도대체 네. 이 수액 치료에 좀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요, 전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 머리가 깨지게 숙취가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포도당 주사 1리터 정도, 2리터 때려 넣으면 네. 눈을 반짝 뜨시고 이제 일하시러 가실 수 있게 되세요. 그렇군요. 그런 게 제일 큰데 네. 현실적으로는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매달 생리를 하시면 네. 많은 양의 혈액을 잃어버리세요. 그렇죠. 근데 혈액 안에는 철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 적혈구를 만든 성분이 철분이니까 네. 그 빈혈이 심하신 분들은 항상 철분제를 저희가 드려요. 네. 근데 철분제가 소화가 참 안 돼요. 맞아요. 좀 이렇게 얹힌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대변도 검게 나오고 놀라기도 하고 네. 아무리 뭐 딴 걸 건강하신 분이건 위가 아프건 안 아프건 하여튼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빨리 흡수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철분제를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제 네.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 시금치라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시자잖아요. 여성분들 네. 시금치 들어가면 시댁에 시자 들어간다고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시댁하고 미워하시는 분들은 시금치 안 드시고 그런 거 안 드시고 그렇다고 간을 먹냐? 간 비위상해서 그런 거 못 먹죠. 네, 네. 근데 그런 거 뭐 선짓국 그런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흔치도 않고. 흔치도 않고. 네. 그러니 철분을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여성분들이 힘이 없으셔서 얼굴이 창백하게 있어 다니세요. 네. 물론 요새는 다이어트 유행 시대라 뭐 혈색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혼나죠. 저도 어제 살짝 저희 아는 동생이 네. 살쪄서 얼굴 네. 보기 좋아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좋아해야 되나 나빠야 되나 약간 좀 살쪘다고 하니까. 그럼요. 저 싫어하시죠. 그래서 뭐 창백하고 뭐 힘없어 보이는 게 미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이 없어서 쇼핑도 못 갈 정도가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 보니까 철분 같은 경우도 혈액에 직접 넣어주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사실 여성분이 만약 생리 이런 것 때문에 만성 빈혈이 생기면 네. 일단 뭐 액체로 된 게 좀 낫다고 하지만 약보다는 네. 어떤 경우 제일 쉬운 건 정맥 주사로 철분을 직접 혈관 넣어주면 제일 효과가 빠르고 뛰어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게 몇 번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바로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힘이 없는 거라면 바로 혈액 이제 빈혈을 치료하실 수 있게 되죠. 아, 그런 그렇군요. 경우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네. 이렇게 알약을 좀 잘 못 삼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 여러 가지로 요인들이 뭐 진짜 소화불량처럼 늘 불편하다. 그럼요.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처방을 받으셔서 또 한 네. 번씩 하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어르신들 나이 드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알부민을 잘 못 만들고 계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그걸 뭐 영양 개선해드리고 치료해갖고 뭐 천천히 올리는 것보다 그냥 네. 어떤 경우는 알부민을 맞게서 만들어진 알부민 몸 안에 넣기도 해요. 네, 그러면 바로 네. 고기가 빠지면서 이제 혈력이 생기는 경우도 아, 있어서 그렇군요. 네네.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딱 네. 필요에 따라서 잘 보고 나서 뭐가 필요한지 잘 보고 채워주는 게 맞겠죠. 그러네요. 네. 이제 어쨌거나 내가 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 뭔가 좀 필요한데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뭐 선생님 만나서 제가 지금 이런 증상인데 어떤가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또 이렇게 일단 약을 꾸준히 드세요. 비타민 같은 거 과일 네네. 사과 하나씩 꼭 드시고 그다음에 하루씩 꼭 한 달 정도 드셔보시는데 그렇게도 안 되면 이게 뭐가 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 때 네네. 그럴 때는 수액 치료 한번 고려해 볼 수 이제 있겠죠. 도움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피부 미백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요게 그러면은 그 한국에선 사실 뭐 이렇게 붐이기는 했었어요. 네. 이 수액 치료가 피부도 이렇게 미백에 도움을 준다. 뭐 네. 이래서 맞으시는 이제 젊은층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런지. 이야기의 발단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아, 그래요? 네, 흑인 가수 중에 비욘세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있죠. 네. 그분이 좀 피부가 많이 까마셨어요. 네. 까마셨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네. TV에 딱 나타났는데 피부가 너무 하얗신 거예요. 물론 백인 수준의 하얗다는 게 아니고 네네. 밝아졌다는 거죠. 아주 밝아졌다는 거 갈색 정도로. 아, 진짜요? 밝은 갈색 브라운 톤으로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 온몸 전체가 다 네네. 살이 다 해서.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네. 원래 개발 목적은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의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아, 근데 그 네네. 약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사이드 이펙트죠. 네. 사람이 몸이 까맣다는 거는 몸에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멜라닌. 네. 근데 그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 이름이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닌을 제조하는 네, 그런 네. 공장 같은 거죠. 약품. 근데 그 효소가 활성이 억제돼가지고 아. 안 만들어지는 그 결국 멜라닌을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치료 대상 실험 처음에 이제 임상 실험하시던 분 중에 아프리카 흑인이 계셨는데 정말 새까만 흑인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치료를 받고 나더니 갑자기 갈색으로 아, 진짜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약간 좀 남미 계통의 사람처럼 그 정도로 좀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효소 작용이 억제됐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가나 보니까 3개월 정도 가더라. 네, 네. 그래서 그 약은 지금도 FDA 서가는 났어요. 간 치료 기능 개선제로. 네. 근데 사람들이 간 치료 개선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제 피부 하얘지는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걸 이제 오프레이블로 그러니까 허가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네, 하거든요. 네. 뭐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이제 먹는 바이타민 E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먹으라고 허가를 내준 건데 사실 잘라서 피부에 발라도 피부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화장품처럼. 아, 정말요? 그럼요. 오. 비싼 화장품 안 쓰셔도 네. 비타민 E 사셔가지고 피부에 네. 바르시면 거의 똑같은 효과가 나요. 아, 그렇군요. 그걸 이제 몰랐어요. 오프레이블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네네. 먹는 게 아니고 효과는 먹는 걸로 바르는데 사실 사람들 다 바르고 네네.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간 기능 치료제로 쓰고는 있는데 미용 목적으로 색소를 줄이는 효과가 난다고. 그러니까 억제를 시키니까.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 한동안 물광주사니 또 뭐라 그러더라 백옥주사니 네. 심지어는 그게 또 그거예요. 아이유주사라고 또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하는 효과가 보면 네. 자기가 원래 피부가 좀 검했던 정도가 페인트처럼 한 단계 명도가 올라간다는 한 단계 어쩌면 네. 두 단계 올라간다는 거지. 음. 그게 갑자기 피부가 갑자기 하얗게 백인처럼 변화 이런 건 정말 아니지만 드라마틱하진 않다. 않죠. 네네. 큰 않지만 사람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든 약이라는 게 그래요. 약은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맞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래서 이것도 의사 처방이라기보다 의사랑 상담하셔야죠. 네. 함께 보시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고 본인에 맞는 용량도 정하셔야 되고 네. 이건 한 번은 안 되는 것도 이건 또 한 제가 알기는 한 6번, 아. 3번 내지 6번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6번을 만다고 치면 치료 기간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다 감안해서 해야죠. 했는데 갑자기 뭐 머리가 갈색으로 변했다든가 아니면 뭐 아 진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것도 멜라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영향을 끼치니까 머리색에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 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vs 베니피트라고 해서 네. 항상 이익과 손해를 잘 저울질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완벽한 약이란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맨날 밥을 먹지만 네. 쌀을 먹잖아요. 밥을 먹지만 쌀도 생각해 보면 먹고 소화불량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어쩔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당 안 좋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거 먹으면 혈당 올라가죠. 맞아요.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영양소인데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게 안 좋기도 하니까. 그럼요. 심지어는 뭐 위 궤양이 있으신 분이 이걸 밥을 너무 심하게 먹으면 잠재적으로 위가 빵 터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음. 적당한 안전선 기준을 지키면서 네, 이제 네. 적당히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지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비타민 또 수액치료 피부 미백 뭐 이런 거는 사실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마라. 보조적인 역할로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네.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가장 주식이 있고 옆에 반찬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평소에 건강하게 사시고 음주 너무 하지 마시고 담배 네. 적당히 피시고 음. 그리고 하루에 뭐 가능하시면 과일 같은 거 좀 네. 잘 드시고 신선한 채소 열심히 드시고 비타민 뭐 한 알 정도 하루에 하나 정도 드시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그렇게 안 되시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네, 아니면 네. 당장 이게 시간도 한두 달 해결 못하고 지금 괴로우니까 해결해 이런 네. 경우에 해내서 그렇죠.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보조요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은 뭐 과유불급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원장님 이 가을철에 사실 지금 환절기잖아요. 네. 가을이다 보니까 또 특별히 이제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면서 혹시 우리가 이 가을철에 조금 더 이렇게 대비하거나 조금 더 어떤 영양소를 보충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람이 이제 역사를 거꾸로 뒤돌아보면 네. 인류가 그게 뭐랄까 배고프다는 걸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지금도 물론 어디 나라 가면 아직도 못 먹는 게 문제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네, 일부 네. 나라에서 이제 못 먹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 걸 걱정하는 시절이 됐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네요. 정말로 그래요. 요즘 다들 살 빼느라고 고생하지 살 찌느라 고생한 사람 사실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조금 우선 밝게 생각하시고요.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사소하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딴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항상 몸이 아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식사는 적당하게 건강하게 하시고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네네. 그리고 너무 뭐를 많이 먹으려고 이것저것 그 왜 약국집 아들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 진짜요? 그럼요. 아 너무 많이 좋은 약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약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네. 적당히 건강하게 드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병원에서 조금씩 도움 받으시고 네. 그렇게 사시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 무슨 어디서 산삼 먹으면 갑자기 내가 100살까지 장수할 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진시황 같은 마음은 버려라. 그쵸? 도움이 될 말 하나 드릴게요. 네네. 여기 사람이 지금 2021년이죠. 네. 120년 전만 하더라도 120년만 하더라도 사람의 기대 수명이 45세였어요. 45세.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4세대 전만 하더라도 30년 네. 산사시기 120년만 하더라도 네. 우리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은 평균 수명이 45세. 그래서 환갑 잔치를 하시는 분은 1000명에 1명 정도? 그럴 그러니까 정도. 네. 참 슬펐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아기가 1살 되기 전에 죽을 확률이 25%. 4분의 1이나. 4분의 1. 네네. 4분의 1 사망했어요. 감염으로 네. 사망. 그래서 1살 되기 전까지는 이름도 안 줘줬어요.
혹시 그래서 정들까봐 네. 뭐 개똥이 이렇게 뭐 묻혀주고 한 살 지나고 나서야 살아난 걸 축하해서 잔치를 했죠. 아, 그렇군요. 지금은 뭐 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옛날에 개똥이라고 그랬어. 졌다가는 진짜 집에서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비천하게 져야 네, 저승사자가 맞아요. 이름 모르고 뭐 들어간다 뭐 네, 이런 네. 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 옛날에 의대 다닐 때 교수님이 야 사람이 45세까지 살게 수명이 된 건데 네. 지금 환자 나이가 60세면 50세면 사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 그런 건가요? 아, 그렇군요. 아, 게다가 요즘은요 골골하고 오래 사는 게 유행이래요. 네, 네. 자꾸 들을수록 왜 이렇게 슬퍼질까요, 원장님? 그렇지만 어쨌거나 너무 이렇게 욕심도 부리지 말고 네. 또 가을이라고 식욕의 계절이라고 너무 과식하지도 말아라. 너무 우울해지지 마시고요. 네, 네, 맞아요. 또 네. 너무 가을 탄다고 그래서도 안 되고 건강하게 또 네. 요 환절기 또 계절 변하는 때 잘 맞춰서 또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보니까 뭐 비타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액 치료 네. 비타민을 좀 이렇게 엑기스처럼 빨리 공급해주는 그런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요것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피부 미백. 원래는 간 때문에 발견된 건데, 네. 요게 이제 또 사이드로, 이런 사이드로. 식으로, 네. 또 네. 이용이 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또 이렇게 상담하시고, 네. 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원장님 너무 재밌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사소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마음 편하게 먹고 건강히 사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